2년간 혼자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다기보다는 더 이상 누구도 만나기 싫었고, 더 이상 무언가를 열심히 할 의욕도 나지 않았으며, 누군가를 신경 쓰거나 사람들에게 노력하고 싶지 않았다. 고시원 방을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20대 후반의 나이였고, 사회의 시선에서 본다면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스펙도 없고 대학도 다니지 않으며 취업 준비도 없이 사람도 만나지 않으며 적은 돈을 벌며 고시원에서 혼자 지냈다. 도망치듯 지쳐서 그랬지만 아무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지는 않았다. 늦었다는 말과 안정적인 걸 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마저도 싫어 모든 단체 카카오톡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생각을 정리한 뒤 꼭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남겼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책을 보거나 그냥 잠을 자거나 글을 썼다. 걷는 걸 좋아해 아주 멀리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이 생기면 맛있는 걸 먹거나 좋아하는 걸 하는데 돈을 썼다. 요리도 하고 여행도 가끔 갔다. 물론 처음에는 사회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부터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시간을 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우선은 나는 그렇게 쉬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니 자연스레 힘이 생겼고 무언가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 찾아봤다. 찾은 것이 글쓰기였고 지금은 작가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내 꿈에 집중했다. 혼자가 되니 나에게 오롯이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충분히 재충전을 할 수 있었으며 아주 가끔 1년에 2-3번 정도는 친구도 만났다. 누가 시키는 일, 해야 될 일에 급급히 하루를 보내고 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오롯이 혼자 2년의 시간을 보냈다. 2년이라는 혼자의 시간은 나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과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찾고 찾은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당신도 너무 지쳤거나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거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고 싶거나 아니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철저히 혼자가 되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 물론 불안하고 때론 고독하기도 하겠지만 불안하고 고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한 채로 다 써버리지 않고 잘 보내게 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많은 선물을 줄 거라 믿는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더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며 그 길로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부자는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당신이 젊다면 당신은 앞으로 시간이 아주 많다.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당신이 과거에 어떤 후회되는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일에 대해 잘 할 수 없을까봐를 계속 걱정하는 것보다 혼자 있어 공허하고 외롭다는 생각만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또 무언가에 지쳤다면 맞서지 말고 혼자가 되어 보길 추천한다. 오래 혼자 될 수 없다면 잠시라도 그럼 보이지 않았던 것들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가 더 명확히 보이게 된다. 20대 초반 옷장사를 하기 위해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한 적이 있었다. 매달 200만 원을 저금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루에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렇게 1년 6개월간 3천만 원을 조금 넘게 모았을 때쯤 뿌듯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허무했다. 내가 아는 지인은 매일매일 놀며 시간을 보내다가 그의 아버지가 8천만 원짜리 당구장을 한 번에 차려줬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 잠 못 자고 일했던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단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누군가에게 받음으로써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친구를 통해 지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지인은 그 후 당구장이 잘 되지 않았고 몇 번 더 아버지 돈으로 사업을 했지만 잘 안 되어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 다닌다고 했다. 아버지가 이것저것 시키는데 귀찮고 무료하고 힘들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내가 어릴 적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기저기 지으며 바쁘게 살면서 돈을 모아 사업을 해본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물론 나도 그 후 사업이 잘 안 되었지만 그 후로도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했고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모님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돈을 들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은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눈치 보지 않고 언제나 가질 수 있었으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는 잘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의 어릴 때의 나에게 감사했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부자여도 당연히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노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 삶은 진짜 성장한 게 아닐지 모른다. 아직 기대고 살고 있는 것이기에 마음은 불안하다. 기대기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모르기에 불안하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채 살아간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열정적으로 살아갈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열정이 없다면 삶의 꽃은 피지 않는다. 모든 삶에는 꽃을 피우기 위해 열정이 필요하다. 당신이 만약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나처럼 주위에 허무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은 타인이 만든 걸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만의 것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만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의 오늘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어도 나는 분명 당신에게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 믿는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다. 어쩌면 그 이상으로 수명이 늘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인생은 긴 마라톤과 같다. 단거리 달리기가 절대 아닌 것이다. 하나에 실패했다고, 하나를 실수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면 나의 과거에 실수한 일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서 원치 않은 실수 하나하나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자책을 담아 자신을 계속 비난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 인생은 실수를 쌓아가며 성공하는 것이지 실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니면 지금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어떤 모습이든 내가 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자신감이 상실된 채 살아간다면 나는 인생의 마라톤을 절대 잘 달릴 수 없다. 인생이란 마라톤은 장거리이기에 지금 잘 못해도 나중에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신감이다. 우리의 자신감 크기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실수를 딛고 일어날지 결정하며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앞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며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지 행복을 결정한다. 당신이 지금 자신감을 놓친 채 달리고 있어 괴롭고 힘들다면 앞으로 잘하지 못한 나를 더 격려하고 응원해주자. 자신감을 잃지 않게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자. 나를 믿어.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를 믿어. 꼭 잘하지 못해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나아가 보자. 나만은 언제나 나를 믿어주자.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날이 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상처받는 날이 있다. 하기 싫은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불안하고 힘든 날이 있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속상한 날이 있다. 상대방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하고 후회되는 날이 있다. 그런 날들은 참 어려운 날이다.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참 어려운 날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늘 참기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 경우는 주변의 인간관계까지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참다 정말 극에 달하면 늘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게 하기 싫고 짜증나다가도 내가 왜 이러나 싶고 이렇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느라 자책이 됩니다. 내가 싫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생각하는 것부터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는 것까지 벅차고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면 푸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걸 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를 힘들게 한 일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세 가지 좋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싫어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며 싫은 것에 대한 싫은 생각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싫은 것을 다시 봤기 때문에 싫어하는 크기가 작아져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싫어하는 시간을 버티면서 좋아하는 걸 생각하며 얼른 스트레스 풀러가야지 라는 희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면 스트레스를 풀지도 못하고 어떻게 풀지 몰라 하다가 화나 자책으로 표출해 버립니다. 그럼 무기력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참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지금의 상황을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만족이 되는 것이고 포기하는 건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좋아하는 것을 해보고 그 좋아하는 것으로 안 풀리면 좋아했던 것에 익숙해져서 좋아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거나 어쩌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다른 게 없으니 그냥 그걸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걸 아직 몰라서 스트레스를 못 푼다면 지금 당장은 억지로 힘내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한 뒤에 천천히 찾아보며 내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해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입니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강해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이 조금만 안 좋은 것 같으면 크게 걱정되고 불안해집니다. 무조건 항상 잘해야 된다 생각해 잘하지 못한 자신을 만나면 크게 미워하고 스스로 자책하느라 힘들어합니다. 둘째,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자신을 보며 불안이 커져갑니다. 셋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게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난 날과 비교하였을 때 분명 성장했는데 성장을 해도 자신을 항상 낮게만 봐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에 끝없이 불안합니다. 넷째, 자신의 마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하다는 맛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맛집이 맛이 없어요. 그럼 그 음식점이 맛없는 건데 맛집이 맛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맛집을 잘 찾지 못해서라면서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매운 떡볶이를 먹었어요. 사람들은 맵지만 다 잘 먹는데 자신만 못 먹으면 나는 매운 걸 잘 못 먹는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고 왜 나는 매운 걸 못 먹지부터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 등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냥 떡볶이가 매운 건데 이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자신이 바뀌어야 하고 모든 문제가 자신이 바뀌지 않아서라 생각해 스스로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다섯째, 집중할 게 없거나 싫어하는 것만 하거나 내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많이 불안하다면 위의 이유 중 하나이거나 여러 개일지 모릅니다. 나의 불안을 돌아보고 위의 행동을 줄여 편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매일 똑같은 곳에 가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사람들과 있으면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 사람은 누구나 우울해진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같은 것으로 반복되는 일상이 될 때 좋다거나 즐겁다는 감정이 오랫동안 사라지면 사람은 우울해진다. 특별한 일을 꼭 겪지 않아도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며 가보고 만나보는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경험이 나에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생각만으로 알기 위해 시도하지는 않고 계속 같은 생각만을 반복하면 더 우울감에 빠진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기 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것을 해보았지만 좋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았는데 좋으면 나는 우울감에서 벗어나 마음에 활력이 생긴다. 당신은 요즘 우울한가? 그럼 새로운 곳에 가보거나 새로운 맛집과 예쁜 카페를 가보거나 새로운 것을 해볼 시기가 온 것이다. 다가온 우울함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울함을 금세 내쫓기 위해 계속 우울해하지 말아야지, 왜 우울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게 시간을 내어 벗어나 볼 수 있기를 추천한다. 혼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두렵다면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럼 우리는 경험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함께 쌓을 수 있을 테니까. 나의 꿈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였다. 공모전에 100번이 넘게 떨어졌다. 자퇴했지만 당시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하루 종일 공모전을 알아보고 팀원을 구하거나 아니면 혼자 공모전에 도전하였다.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 학교에 플래카드가 걸리는데 내 이름이 걸린 모습을 매일 상상했다.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안 될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모하고 바보 같아도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공모전에 입상하면 상금이 큰 대회는 몇십만 원을 주는 곳도 많았는데 상금을 다 맛있는 것을 실컷 먹는 상상을 매일 했다. 집은 가난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 좋은 신발과 좋은 옷을 사드리는 상상도 매일 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당시 28살이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공모전에서 벗어나 취업을 준비해야 했다. 나는 당시에 글쓰기에 소질이 없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다. 그러나 공모전에 계속 도전하여 결국 한 번이 되었다. 인생은 한 번이지만 행복은 셀 수 없기를 이라는 카피였다.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받았고 학교 도서관에 있었는데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며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전화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는 여전히 취업이 불투명했고 공모전에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몇 년간 공모전을 통해 내가 글쓰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얼마나 집중이 되고 좋은지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도 대기업과 여러 군데 공모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어느 날 나는 글을 적어 인터넷에 올렸다. 그때의 내 마음을 담아.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신호등처럼.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내 마음을 담은 글들을 적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내 글이 당시에 수천 번 공유되고 수많은 곳에서 대학생 시인이라며 인터뷰가 들어오고 대기업에서 큰돈을 주며 자사 제품에 카피를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그 일을 했고 후에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라는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며 강연을 수백 회 다니고 후에 내 이름을 건 상담소를 차리게 되었다. 집의 모든 빚도 다 갚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를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카피라이터를 준비하기 잘한 것일지 모른다. 그것이 글을 쓴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남들 기준에서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본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었다. 당신의 진짜 시간은 지금이다.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끝이 아니다. 시작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고졸이라는 학벌에 내가 바라본 세상에 대한 시각으로 상담을 나눴고 소문이 퍼져 회사원 학생, 정신과 의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1년에 2,000명 이상 상담소를 찾아주신다. 물론 여기에 적지 않은 우여곡절도 많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무런 조언을 구할 사람 없이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도움이 된 나만의 무기가 3가지 있었다. 첫째는 매 순간에 죽을 각오로 임했다는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왜냐면 그럴 시간도 아까웠다. 그 시간에 더 노력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옳다는 걸, 꿈을 쫓아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걸. 수많은 실패를 하겠지만 그 실패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에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훗날 내 자식이 원하는 꿈이 있는데 도전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꼭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자녀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만나며 실패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랬다. 둘째는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결과가 없는 과정들을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다. 자꾸 현실을 얘기했다. 지겨웠다. 본인들의 현실을 내 현실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모든 시간을 지나고 결과가 생기자 모두가 인정해 주었다.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했다. 고생했다고 그때 얘기해 주었다. 계속 실패하는 순간에 잘했다고 그 방식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얘기한 거였을 테니까. 셋째는 우리 집의 가난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 집이 가난해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다. 평소 지독하게 아끼고 아껴 좋은 옷 한 번 못 입으시고 겨울에는 솜이 들어간 점퍼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앞으로도 많은 목표가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절대 듣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나갈 것이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용기 낸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이 옳다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게 맞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멋진 과정이며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오랜 시간 바라온 목표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그러나 꽃은 흔들려도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는다. 당신과 내가 삶에 원치 않게 찾아오는 바람에 흔들려도 자신만의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한 것에서 더 버티지 않고 도망치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고
아주 멋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을 멋지게 해낸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용기 낸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용기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될 거예요. 오늘 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의 선택을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 테니까요.